네, 이어서 최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막 가을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초겨울이 온 것 같더라고요. 네, 추워요. 날씨가 네. 또 갑자기 추워졌는데 네. 사실 요즘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그래도 가을이니까 나무를 보면 단풍이 들었던데 보셨어요? 아니요. 뭘 보고 살았죠? 비만 보고 산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긴 하니까. 몇 주는 계속 비만 네. 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초록초록했던 나무들이 좀 단풍이 조금 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또 추워도 이게 가을은 가을이구나 그쵸,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책을 준비해 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혹시 아나운서님은 기억력 좋으세요? 기억력이요? 네. 기억력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관심 있는 거는 좀 기억을 하는 편이고 좀 소소한 것들은 좀 잘 이렇게 잊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묻는 거죠? 오늘 좀 책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작가 후지 히데코는 본래 직업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기억력 나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는 에세이집 적당히 잊으며 살아간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가장 좋았던 시절도 잊어야 되고 불행도 적당히 잊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적당히 잊으면서 살아간다. 제 얘기인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선 이 작가가 또 정신과 의사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작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자는 정신보건 지정의이자 일본 정신신경학과 전문의로 현재 94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일본 동양의학회 한방 전문의로 지금도 주 6일을 근무하는 현역 의사라고 와. 하는데요. 네. 31년 교토시에서 처음 태어나서 교토 부립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네. 처음에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결혼하고 5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걸 계기로요. 네. 의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뭐 영양학, 심리학 이런 공부들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또 52세가 되던 해에 다시 의사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7남매 아이들을 다 키우고 우와.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맞아요. 뇌신경학에 흥미를 느껴 모교인 교토 부립의과대학 정신과에 다시 입과했고 네. 그 정신과 의사를 근무하다가 한방약 여기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90세 클리닉에 퇴사한 후에 네. 한방심료내과 후지의원을 개원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정신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쌓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 마음 건강에 필요한 한 방향 어떤 처방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매일 성심성의껏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9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현역 의사라고 네. 하니까 정말 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도전 정신도 그렇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의사라고 하면은 좀 전공이 한 과목만 그렇죠. 진료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앞서 산부인과로 시작해서 네. 뇌신경학에 영양학, 네. 심리학까지 네. 거기다가 이렇게 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 마음 건강에 필요한 한방약 처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참 멋진 분이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은 늘 깨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늘 환자가 돌아갈 때 환자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건넨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게 보람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히데코님이 쓴 에세이가 적당히 잊으며 살아간다인데 이거는 어떻게 집필하게 되신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이제 몸이랑 마음이 지친 사람을 돌보기도 했고 네. 또 저자 또한 7아이를 키운 워킹맘으로 정말 번잡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바가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잊어야 할 것은 잊자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이 책
이 책에 저자가 평생에 걸쳐 고른 어떤 인생 처방전, 네. 71가지가 들어있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잊어야 할 일은 잊자. 여기서 이제 71가지 인생 처방전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목차를 보면 이제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네. 1부는 인간관계는 적당히 잊으세요. 네. 2부는 나는 나를 잊지 마세요. 3부는 과거는 잊으세요. 4부는 작은 도전은 잊지 마세요 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적당히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네.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맞아요.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 비교나 간섭이나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이런 어떤 완벽주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 인간관계에서 나를 잡아끄는 이런 것들은 적당히 잊어도 된다고 일부에 나와 있으면서 네. 또 잘 걷고 나만의 건강법을 찾고 돈보다는 근육을 모으면서 절대 나를 잊지 말라고 2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또 3부에서는 좋았던 과거 또는 불행, 초조함, 자기 희생 등 어떤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네. 4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 배움, 또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 또 네. 늘 웃을 준비를 하는 거, 이러면서도 작은 도전들은 잊지 말라고 조언한답니다. 너무 좋습니다. 책 속의 본문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부에서 한 편 골랐는데요. 지금까지의 방식은 잊으세요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잊으세요. 사실 우리가 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걸 좀 고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방식을 잊으라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젠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걸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하나의 실험 결과입니다. 인간관계도 일도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고 느끼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경험에만 기대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면 길이 열리기도 하니까요. 한 번은 중년 남성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성 갱년기 증상이겠지 하고 내심 진단을 내린 모양이었는데 진찰 결과 불안 신경증으로 진단되어 한방약을 복용을 권했습니다. 제가 갱년기 장애라고 진단하지 않은 게 불만이었는지 처방약을 받고는 다음 예약도 잡지 않은 채 발길을 돌리셨죠. 약은 드셨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몇 주 뒤에 약 떨어져서 새로 지고 싶어요란 전화가 걸려왔고 다시 진료를 보러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셔서 놀랐습니다. 처방에 혈압약을 추가하자 몸 상태가 더 좋아졌는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와는 달리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신반의하더라도 새로운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뜻하지 않게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의외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거나 이제 뜻하는 일이 발생하면 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보통 좀 화가 나기도 맞아요. 하고 괜히 심술을 부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요만큼 살아보니까 내 방식이 다가 아니구나. 최선이 아닐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막 얼그러지는 날, 네. 막 화가 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맞아요. 뭔가 또 다른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게 되더라고요. 네. 더 좋은 일이 또 생기고요,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이 지금까지 방식은 잊어라라고 했을 때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잊어야 되는 거에 네.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2부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맞아요. 글이었잖아요. 나를 잊지 말라. 네. 이 부분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돈보다 근육을 모으세요. 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왔습니다. 돈보다 근육을 모으라.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근육량이 감소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력 저하는 건강 수명을 줄이는 원인 중 하나예요. 근력이 줄어들어 걷기, 서기 같은 기본적인 동작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밖에 나가기가 주저되고 근력 감소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사람을 잘 만나지 않으면 말을 할 기회가 적어지고 대화의 감소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근력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단련할 수 있어요. 저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많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진동 운동기구에 발을 올리고 10분 정도 운동을 하고요.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내려두고 적절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허벅지와 복근 단련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적음보다 저근.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음보다 적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또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을 또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젊었을 때부터 이 근육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더욱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참 운동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거, 습관을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습관 만들기가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독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알고 있지만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진행자님은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 있으세요? 저는 다행히도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좀 집중하는 그 종목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해온 운동은 배드민턴이고요. 또 러닝이나 등산도 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게 늘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래서부터 그런 활력의 어떤 그런 뿜어냄 이런 네. 이런 활기참이 좀 다른데 저는 이제 50견이 한번 오고 나서 운동을 이렇게 50이 되니까 50견이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정직하게. 그래서 운동을 못 하고 있다가 한 9월부터 수영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또 재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암만 스트레칭을 하라 그래도 아파서 하고. 안 됐는데 수영장에서는 뒤에서 막 회원들이 따라오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막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리다 보니 이제 괜찮아졌어요. 맞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네. 특히 저도 이제 물론 힘든 일은 아니지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이렇게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근력이 좋아지니까 집중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은 정말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책을 보면은 삶을 아무래도 또 90세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의 선배가 이렇게 따뜻한 조언을 내리는 것 같은데 정말 적당히 잊어버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좀 괴로운 이유가 너무 많이 또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기억하려고 애쓰진 않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네. 근데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거는 뭐냐 하면 왜 어떤 책 보면 그래 맞아 이거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너무 이게 쉽게 그냥 이렇게 뱉어버리네.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진짜 인생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그런 잔소리들 늘 뭐 조심해라 뭘 해야 된다. 근데 이 책이 딱 그렇게 너무 짧은 내용으로 누구나 읽기 쉽게 써놓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잊어버리는 것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뱉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이제 지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담은 책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책다방에서는 후지 히데코의 에세이집 적당히 잊으며 살아간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이 아쉽게도 책다방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책다방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책들 또 도서와 관련된 행사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좋았고요. 제가 책다방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실수들은 여기서 했던 실수를 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책다방은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도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